군달리니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수롱자가 군달리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참 쑥스러운 게 많아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수롱자가 느끼고 있는 에너지가 군달리니가 아니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수롱자가 군달리니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군달리니를 알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달리니를 어렵게 수행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많이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죠. 일단은 수롱자가 어떻게 해서 처음 군달리니를 시작하게 됐는지 일단 경험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롱자가 지금 6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47일 거예요. 한국 나이로 47인데 수행을 20살서부터 했다고 치면은 지금 수행한 지가 27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달리니 이 에너지를 처음 접한 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년 정도 됐어요. 이 에너지를 모르고서 계속 사용한 게 뭐 20여 년 됐고,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군달리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달리니 에너지를 사용한 거는 총 30년이죠. 수행한 기간보다 더 길어요. 그런데 이 군달리니 에너지를 그냥 혼자서 그냥 재미로다가 사용하기만 했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군달리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뭐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수롱자가 군달리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군달리니가 뭐 하는 데 쓰는가, 사실 몇 가지에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 한번 체크해 봤더니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 에너지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중요한 에너지인 거예요. 왜 거의 모든 에너지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된 에너지라고 하냐면은 이 에너지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다 보니까 점검한 곳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롱자가 아직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중에서 수롱자가 아직 아직 체크하지 못한 부분에서 군달리니가 사용되지 않는, 군달리니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 수롱자가 점검해 본 바로는 전부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롱자가 이야기하다가 뭐 사리가 들었거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일시 중지 해놓고 다시 녹음을 하는데, 그때 좀 잡음이 좀 크게 들릴 거예요. MP3인데 이게 그냥 싼 맛에 샀는데 좀 그래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처음 수롱자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군달리니를 시작하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고등학교 2, 3학년 그때쯤 됐을 것 같은데 한여름이었어요. 아마 낮이었는데 방에 있었던 거로 봐서는 수롱자 방에 있었던 거로 봐서는 아마 방학 때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아주 더웠어요. 바깥의 날씨는 아마 흐렸을 거예요. 그 한여름에 날씨 흐리면은 아주 후덥지근하면서 불쾌지수 많이 올라가는 날이 있죠. 아마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워낙에 더워가지고 바람도 안 불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덥죠. 겨드랑이에서 땀나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불암 씨라고 아시죠? 탤런트. 그분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연기할 적에 한여름이었는데 연기를 하는데 한겨울 연기를 해야 될 때였대요. 한여름 연기를 하는데 두터운 외투를 걸치고 밖에서는 이제 그 스티로폴 그런 가루를 갖다 뿌렸겠죠. 눈 내리는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런데 엄청 추운 거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날은 덥고 잠바까지 입었으니 어마어마하게 더우니까 땀이 흐르잖아요. 그럼 땀이 흐르면은 그 NG가 나고. 그래서 이 최불암 씨께서 어떻게 연기를 했냐면은 지금 한겨울이다. 난 엄청나게 춥다. 그런 생각을 갖다 하면서 연기를 했더니 갑자기 막 오한이 들고 막 부들부들 떨리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마쳤다고 했는데 수홍자가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앉아가지고 춥다고 생각을 갖다가 했더니 정말 그 한기가 왔어요. 한기가 오고 좀 추워서 약간 좀 떨리고. 그런데 가령 기분만 그런 것일까 그랬는데 팔을 보니까 그 추우면은 닭살 돋잖아요. 닭살 돋는 게 닭살만 돋는 게 아니라 닭살 돋으면은 그 팔에 있는 털이 일어서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 닭살 돋으면서 팔뚝에 있는 털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빨리 그 누워있는 털이 여름이니까 누워있잖아요. 털이 누워있는 털이 얼마나 빨리 일어서나 막 연습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초 정도 빨리 일어서는 털은 한 2, 3초면은 막 일어서요.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30초 되면 막 곤두서요. 그렇게 그 재밌게 장난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재밌죠. 군달리니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걸 또 하나 했었냐면은 그렇게 차갑다 춥다 생각하면서 앉아있을 적에 가만히 그 피부로 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바람은 전혀 안 불죠. 날은 덥고 바람 전혀 안 부는 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바람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바람이 약하게 부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람이 약하게 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바람이 약하게 불건 바람이 안 불건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약하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실제로 분 건지 안 분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더운 열기가 피부에 닿아요. 특히 그 기억으로는 아마 왼쪽 팔이었을 거예요. 왼쪽 팔에 열기가 전해지는데 왼쪽 팔 전체 중에서 뭐랄까 연필 끝이나 연필 뒤쪽 끝 그 정도 직경으로 팔의 어느 부분이 차가운 기운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차가운 기운이 마치 그 뭐라 그럴까 그 선풍기 선전할 때 보면 선풍기에 그 수술 같은 거
실 같은 걸 매달아서 바람 불면 이렇게 흩날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흩날리는 건 아닌데, 그 커튼처럼 완만한 곡선으로 차가운 기운이 팔에 닿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느낌으로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은 그 공간 속으로 차가운 기운이 팔에 닿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닿는 그 부위가 실처럼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한 가닥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그 기운이 팔에 닿은 거예요. 그러면은 닿으면은 그걸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서 그 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실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운 기운을 쭉 빨아들이죠. 그렇게 쭉 빨아들이면은 몸 안에 이제 차가운 기운이 가득하게 되고 점점 시원해지게 되죠. 소농자가 원래 몸에 열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세수는 안 해도 찬물로 발은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잘 적에도 다른 데는 다 덮어도 발은 안 덮어요. 그랬었는데, 그렇게 열이 많기 때문에 더위 참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열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더운 날도 무난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지혜 명상 카페 회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소농자가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마가 자꾸 끼어요. 참, 오늘 이거 강의하느라고 아주 여러 날을 벼르고 했는데, 이제는 자꾸 목에 살이도 들고, 목소리도 좀 전에 하고 지금 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오한도 들고, 오한 드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오한도 들고. 참 힘드네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날 그런 일이 있었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었는데, 그날 이후로 심심하면은 한 번씩 한기를 느끼는 거, 털 세우는 거, 그걸 갖다 연습했었어요. 근데, 팔을, 오한이 들게 할 적에,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오한이 들 적에 약간 싸늘한 기운, 오싹한 기운, 그걸 느낄 텐데,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다른 기운도 느껴지거든요. 그 기운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을 점점 더 잘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 기운이 참 재밌어요. 이 기운을 작동시키면은, 이 에너지를 작동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쾌감이 생겨요. 좀 특이하죠. 이 에너지를 작동시키면은, 어떤 쾌감이 생기냐면은, 성적인 쾌감, 그런 쾌감이 생겨요. 약하게 작동시키면 약하게 쾌감이 생기고, 강하게 하면은 강하게 생기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성행위를 할 적에 클라이막스요. 오르가즘이라고 그러죠. 거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오르가즘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하면 오르가즘보다 좀 약하죠. 그런데 강하게 하면은, 오르가즘보다 더 강해져요. 얼마나 더 강해지게 되냐면은,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더 하면은 수천 배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작동시키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작동시키고, 그리고 또, 이 에너지가 또 재밌는 게, 좀 힘이 좀
강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작동시키면은 가령 팔 쪽으로 하면은 팔의 힘이 좀 강해지는 거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본 적은 몇 번 없는데 많이 사용할 수도 없고, 왜냐면은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아마 느낌상으로는 손흥자의 힘이 100, 육체적인 힘이 100이라고 했을 적에 느낌상으로는 뭐 200, 300, 뭐 그 이상의 느낌이 와요. 그런데 아마 실질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면은 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더 강하게 내려고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몸이 그 에너지를, 그 힘을 감당을 못 하는데 팔을 사용하거나 뭐 손을 사용하거나 그랬을 적에 육체가 뭐 근육이나 뼈가 감당을 못해서 다 부러지거나 깨지면 안 되니까 사용은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죠. 그리고 손흥자가 뭐 운동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엄청난 힘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힘 사용하는 데는 뭐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어요. 혼자 이쪽으로 굴리고 저쪽으로 굴리고 이쪽으로 모아보고 저쪽으로 모아보고 그렇게도 좀 했지만은 주로 그 에너지가 특이하니까 쾌감이 오니까 그 쾌감 오는 쪽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이후로 손흥자가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특히 라진시 책도 많이 읽고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 경전들 많이 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달린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손흥자가 사용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인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기라는 것도 있죠. 기라는 말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이 기인가, 기가 맞나 틀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군달리니에 대해서도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그거하고도 전혀 관련 없고, 그래서 손흥자가 나중에,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런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알고 있고 손흥자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언젠가 한번 훗날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하면 손흥자가 이상한 사람 될까봐 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쭉 수행하면서도 지나면서 계속 사용은 하고 홀로 이제 사용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손흥자가 그냥 모르면서 계속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 뭐 몇 달에 한 번도 될 수 있고 뭐 며칠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무관심했죠. 그냥 재미로만 지내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혜명상 카페에 그 국외선정 보니까 거기에 군달린이라는 말이 써 있거든요. 그 중간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08년 아니면 2007년 그쯤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심심해서 책을 좀 읽고 있었는데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군달린이라는 책을 갖다 다시 읽고 싶어졌는지 어쨌건지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고 그랬더니 사실 군달린이 책이 이렇게 봐도 그냥 그림만 있고 사실 별 내용은 없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만 해도 손흥자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그림 위주로 그렇게 돼 있었고 뭐 어느 차크라가 어디 어떻게 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죠. 뭐 그 책도 마찬가지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특이한 말이 하나 써 있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귀에 들린다, 뭐 위잉하는 소리, 뭐 방울 소리,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소롱자가 지금 문득 생각한 게, 예전서부터 사용하던 이 어떤 기운, 이 에너지를 혹시 군달리니가 아닐까, 군달리니 에너지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군달리니 에너지 얘기할 때 보면 성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적 쾌감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그것이 군달리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실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위로 올려봤거든요, 에너지를. 보통 뭐 순서대로 첫 번째서부터 뭐 일곱 번째까지 정수리까지 있는데, 뭐 이름을 소롱자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올리는 단계가 하나씩 있다 그러는데, 소롱자 한번 올렸더니 그냥 뭐 쭉쭉 잘 올라가요. 뭐 예전에도 뭐 이리저리 한번 돌리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올리고 그럴 적에 뭐 어디 뭐 걸리는 느낌, 어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나 쭉 올려봤더니 그냥 정수리까지 다 올라갔어요. 끝에까지. 그런데 제일 정수리는 뭐 모르겠고, 제일 재밌는 게 보통 제3의 눈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하면, 미간으로 올리면은,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미간으로다가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미간으로다 올려봤는데, 미간으로 모이는 것까지는 뭐 잘 되는데,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소롱자가 명상하거나 뭐 수행하거나 시간을 뭐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면서 미간의 에너지를 계속 작용시키는 것, 이 계속 작용시키기가 좀 어려웠어요. 미리 이거 말씀드릴까요? 여기에 에너지를 한 곳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동을 시키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면 전기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전기에 감전된 거, 살짝 감전된 거 같은 느낌. 제일 비슷한 건 어떤 거냐면은 가령 이제 손목을 피가 안 통하게 꽉 쥐고 있으면은 쥐고 있다가 이제 피가 어느 정도 이상 안 통하게 한 다음에 갑자기 확 놓으면은 손이 좀 저리잖아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해요. 뭐 다리가 저렸을 적에 피가 안 통해서 저렸을 적에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간질간질한 느낌도 있고 전기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간지러운 느낌도 있고, 근데 가장 강한 느낌은 손으로 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렇게 오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미간 사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잘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장시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정수리로 올려봤어요. 정수리로 올려봤더니, 느낌이 더 강렬해요. 기압하는 느낌이나 그런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머리 쪽에, 정수리 쪽에 정확하게 딱 모이질 않고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약간 좀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딴 데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수리로 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와 있거나 왼쪽으로 가 있거나 그래요. 그러면 아랫배에 있는 에너지를 다시 올려서 왼쪽에 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에너지를 몰아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왼쪽 균형 잡았다가 이제 가운데로 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가운데로 몰았어요. 이제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계속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의 의식하면은 모여 있어요. 만약에 안 모여 있다 그러면 다시 모아놓고 한 번만 끌어올리면 돼요. 그걸 계속 끌어올려서 올려놓는 게 아니라 한 번 끌어올려서 거기에 자극이 오게, 그 다음에 그 자극이 오는 느낌이 됐으면은 일상생활 하면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소롱자 경우에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윙하는 소리는 그 군달린이 이걸 갖다 올리지 않고 있을 적에도 평소에도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노상 나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정신병의 뭐 시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신병 그쪽에 있으신 분들이 귀에 많이 이명이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소음자는 뭐 안 들릴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귀를 의식하면은 그냥 들려요. 그리고 이 소리에 점점 더 의식을 집중하면 소리가 점점점 더 커지죠. 그리고 아주 굉장히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걱정하진 않아요. 그냥 다른 데로 신경을 바꾸면은 뭐 소리 안 나고 또 나더라도 그걸 신경 안 쓰니까. 안 쓰면은 뭐 또 안 들리고,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에 윙하는 소리는 들렸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군달리니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윙하는 소리가 들렸었어요. 예전에 그런 거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면서 있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군달리니가 항상 의식된다는 걸 갖다가 기억하기 위해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게,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정도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있네요. 군달리니 그 책에 보면은 군달리니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정수리 위로 불기둥 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 거. 얼마 정도 높이 될까? 한 60cm에서 한 1m 정도 되게 그림상으로 봤을 적에 사람 키를 한 170이라고 봤을 적에 한 1m 정도? 1m 내외 정도? 그 정도 불기둥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자도 머리 위에 불기둥 느낌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한가? 어쨌든 만들었어요. 머리 위로, 맨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기둥으로 만드니까 불이 바람에 지금 날리잖아요.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손흥자는 일상생활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불로 하면은 좀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자꾸 걸어가면은 불이 뒤쪽으로 좀 쓰러지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래서 불기둥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해놓은 게 스타워즈 보면은 광선검, 레이저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이저처럼 올렸어요. 높이는, 맨 처음 한 30cm로 할까 하다가 1m 아니다. 이왕이면은 아마 우주 끝까지 올려보자 하고서 끝까지 쭉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치 막대기가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한 직경은 한 얼마 될까? 뭐 크면 한 10cm, 작으면 한 7, 8cm, 5cm, 한 그 정도 되는 기둥. 뭐 더 작을 수도 있고요. 그냥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둥이 섰는지 안 섰는지는 뭐 머리 정수리 안 보니까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웠더니 너무 크니까 뭐 무게감은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약간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한 것 같아서 한 1m 정도? 그 정도로 세우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뭔 일이 벌어질지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재미로 하고 있었으니까.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한 달 좀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편의상 그냥 한 달 내외 정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어요. 한 달 정도 됐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밥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는데 의자에 앉아서 약간 좀 비스듬하게 해서 다리는 이제 다른 앞에다 의자 하나 갖다가 놓고 그 위에 얹어놓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잠이 들었던 것 잠이 들었나 안 들었나, 아마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설잠이 들었거나 뭐 그랬을 거예요.
잠이 들었거나 설잠이 들었거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누워서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삑삑삑삑삑삑삑삑 한 이 정도 간격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깬 거죠. 비몽사몽간에 있었건 어쨌건 깬 거예요. 눈은 감고 있었고 그냥 누워서 잠든 상태 그대로 있었는데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요.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보일러 들어가는 소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일러에서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가 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마치 뭐라 그럴까 자동차 보면은 엔진에 그 벨트들이 물려 있잖아요. 그 벨트들 중에서 어떤 게 뭐 헐겁거나 아니면 그 벨트에 그 제네레이터나 뭐 그런 거 쪽에 그 풀리 벨트가 물리는 것이요. 쇠 동그란 거요. 거기에 걸려서 벨트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금 베어링이 좀 안 좋거나 뭐 그랬을 적에 나는 소리 같은 거 삑삑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소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들릴 일이 없는데 보일러 소리도 아니고.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그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떴는데 눈앞이 지금 뭐랄까 노란색하고 분홍색하고 주황색, 지금 붉은 계열의 색들이죠. 빨간색까지는 뭐 약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색이지? 그때 소형자가 눈을 뜬 거예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는데 그런 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서 고개를 천천히 들었는데 앞에는 지금 평평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드니까 무슨 풀숲 같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뭐라 그럴까 뭐 창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얇은 난초 생각하면 되겠네요. 난초처럼 얇은 근데 좀 두꺼웠어요. 폭이 한 5cm 정도, 5cm 내외 정도 되고 높이가 한 얼마 됐을까? 한 60cm에서 긴 거는 아마 1m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1m 내외 정도 아니면은 1m 50 내외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을 좀 살펴보니까 소롱자가 다시 말하지만은 이 강의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화도 오고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전체적인 얘기를 모습이 어땠냐면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이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주황색 이런 색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붉죠. 근데 아주 붉은 빛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이었는데 소롱자가 느낀 게 꽃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꽃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소롱자가 꽃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크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느낌상 얘기하면은 세로폭은 한 4m에서 6m 정도 되고 가로폭이 그거보다 더 큰 것 같다. 이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게 어차피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참 말 표현이 어렵네요. 실제로 보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꽃의 크기가 얼마나냐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 꽃이 얼마나냐 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어, 공간에 노란색, 주황색, 주로 주황색 계통의 색이었거든요. 분홍색, 주황색 계통의 색이었는데 그 공간에 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꽃의 크기를 갖다가 알려면은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되는 대상은 꽃하고 소농자뿐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자의 키에 비해서 이 꽃을 크기를 가늠해야죠. 그러면은 소농자 크기가 그때 얼마냈냐면은 소농자 생각에는 잎새 긴 잎이 하나가 크기가 한 1m에서 1m 50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소홍자 키가 17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홍자 키에 달뜻말뜻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도 조금 달라지는데 어쩌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질 않아요. 그리고 소홍자가 지금 우리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 잘 알겠지만은 어떤 걸 갖다가 얘기해야겠다고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무슨 말 하려고 좀 준비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바뀌더라도 이해를 좀 하세요. 누구한테 설명하거나 그러는 게 지금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한테는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몇몇 사람한테는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이 좀 바뀌더라도 이해하세요. 어차피 그냥 환상적으로 본 거니까 크기가 애매모호해요. 한 4m의 세로가 한 4m에서 6m, 폭은 한 2m에서 4m 정도? 그 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세로 길이가 10m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홍자가 그 꽃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 꽃 안에 있었어요. 그 꽃 안에서, 마치 만화나 그런 거 보면은, 꽃이, 봉우리 져 있는데, 봉우리가,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요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정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눈을 뜨면서 고개를 천천히 들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피면서 그런 거 연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꽃봉오리 위에 있었던 게 아니라 꽃 안에 들어있다가 꽃 바깥으로 고개를 들면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꽃의 형체는 연꽃이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수행하는 사람들, 연꽃이 1000개가 떨어진다, 연꽃이 핀다, 이런 말 하는데, 꽃잎 자체는 연꽃하고 비슷한데, 연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꽃잎이 좀 넓은 게 있고, 좀 가는 게 있잖아요. 형태는 연꽃처럼 이렇게 좀 세로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자체로 보면은, 꽃잎이 폭이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게 한 1m에서 한 1m 50, 긴 건 한 2m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길게 있었거든요. 근데 꽃잎이 몇 개 정도 되냐면은 대충 세 보면은 수십만 개예요. 많으면 아마 100만 개가 넘을 거예요. 꽃잎의 숫자가. 그런데 가운데는 연꽃 가운데는 꽃잎이 아니고 암수수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꽃들 대체로 보면 중앙은 암수수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평평하게. 그런데 소농자가 작게 축소됐다고 생각하면은 꽃가루 그런 것들이 잔디처럼 느껴질 거 아니에요. 좀 낮게. 그리고 주변으로 꽃잎들이 둘레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을 연상하는 것보다는 그 국화 있죠. 국화 보면은 그 꽃잎이 빽빽하잖아요. 그리고 국화도 꽃잎 보면은 지금 폭은 좁고 폭에 비해서 길이는 좀 길잖아요. 그런 식의 꽃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운데는 비었고 주변은 꽃잎으로 빽빽하게 감싸져 있고 소롱자가 느끼기에 꽃이 원형이라기보다는 좀 타원형 그런 형태였어요. 그때 이제 소롱자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뭔가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잠에서 깼었고 눈을 떴는데 왜 이런 환상이 보일까? 소롱자가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아요. 그런 환상을 본다고 해서. 왜냐면은 그런 환상 보는 거는 소롱자한테는 아주 자주 일어나거든요.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아요. 그때 소롱자가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은 그 유체 이탈 하는 걸 갖다가 그 전에 연습을 갖다 몇 번 했었어요. 가위 눌림을 통해서 유체 이탈을 갖다가 실험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롱자가 꽃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 가지 실험은 다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소롱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객관적, 상식적 상식은 많이구나.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검증하고 어떤 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어떤 특이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검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도 많은 검증을 했는데 그때 이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니까 이 안에서 이 환상이 깨지기 전에 실험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유체 이탈을 연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체 이탈이 되는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함과 동시에 이거 몸이라고도 뭐하고 하여튼 소롱자가 바깥으로 튕겨 나갔어요.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어디로 갔냐면 생각과 동시에 그 천장에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에 가서 부딪힌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꽃 위에 있었는데 그리고 공간에는 지금 붉은 공간에 꽃하고 소롱자뿐이 없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야겠다 생각과 동시에 천장에 형광등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형광등이 코앞에. 그리고 소롱자는 어떤 상태였냐면 마치 그 몸이 풍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풍선처럼 그 형광등에 퉁퉁 튕기고 있는 거예요. 천장에서. 그렇다고 몸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느낌상은 어떤 형태였냐면은 풍선하고 비슷한 형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식을 하면은 옆을 보겠다고 의식을 하면은 의식함과 동시에 그냥 옆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투명한 그 풍선이 몸이 마치 투명한 풍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그때 어땠냐면은 그 주변이 보이는 게 어땠냐면은 지금 소롱자가 있었던 곳이 흐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꿈이나 그런 거는 지금 흐리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흐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맑게 보였어요. 어느 정도로 맑냐면은 실제로 깨어 있을 적에 사물을 보는 것 그것보다 그 상태 그 천장에 있을 적에 그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깨끗했어요. 그래서 소롱자가 그때 느낀 게 생각한 게 드디어 유체 이탈을 했구나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그거는 됐고, 그 다음에, 그때, 소롱자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는 거를, 아까 처음에 그, 삑삑삑 소리 났다 그랬죠. 그때 그 소리가, 날 적에, 그, 옆에 누가 있고, 주변을 다 의식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있었던 것도 다 의식할 수 있었거든요. 소리나 그런 거를. 마찬가지로 그 몸 밖으로 나갔을 적에도 주변을 다 보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유체 이탈했을 적에 실패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돌아서서 누워있는 나를 보는 거죠. 소롱자 자신을 보는 거죠. 육체를 보는 거죠. 만약에 유체로 내가 됐다면은 육체로서의 소롱자 몸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실패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려서 천정서부터 보이죠. 그리고 서서히 돌리니까 벽이 보이고 벽에 있는 물건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롱자가 의자에 누워 있는 게 보일 차례예요. 보이려고 이제 눈앞에 딱 오는데 그 순간 보이기 직전에 갑자기 그 천정에 있던 그 소롱자가 몸 안으로 갑자기 쑥 빨려 들어온 거예요. 쑥 빨려 들어온 감도 없이 그냥 보이는 순간 그냥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소롱자가 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뒤에서는 윙하는 소리인지 삑삑하는 소리 어떤 게 나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는 어쨌거나 계속 몸 안에 있는 이제는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연꽃이 계속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것이 벌어지면서 몸에 그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운이 이제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점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가해눌림 얘기할 적에도 말씀드리겠는데 그 가해눌림을 의식적으로 하게 돼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가해눌림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은 처음엔 강렬해지지만 나중에 이제 가해눌림이 끝날 적에 서서히 그 몸 안에 그 감전되는 듯한 강렬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에 줄어드는 적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실험을 했어요. 수롱자가 예전서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에너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쿤달린이라고 나중에 이름하게 된 그 에너지, 그 쾌감을 주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사용해 본 거예요. 그 에너지하고 지금 이 감전된 듯한 이 에너지하고 동일한 것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서히 그 감전된 듯한 그 느낌이 사라질 적에 밑에서부터 아랫배서부터 그 에너지를 예전서부터 사용하던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 가지고 머리 쪽으로 공급을 해줘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 기운이 다시 강해졌어요. 그런데 또 다시 또 약해져요. 그러면 또 다시 올리고, 그럼 또 다시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아요.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실험을 충분히 했으니까 이 에너지랑 지금 소롱자가 느끼고 있는 에너지 그 연꽃을 봤을 적에 그때 환상적인 경험을 했을 적에 사용되는 에너지하고 같구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서 놔뒀더니 감전된 듯한 에너지가 이제 소멸을 했어요. 그러고서도 소롱자가 눈을 뜨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실험할 거 있나 점검할 거 있나 그리고 눈 뜨기 전에 여지껏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떴어요. 그 졸리거나 뭐 그런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명상에서 들었다가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식이죠. 일단 이제 이야기가 소롱자가 경험하게 된 여기까지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했는데 소롱자가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일단락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여기까지 경험하게 이 지금 정수리로 에너지를 올려서 이 연꽃이 피는 그것까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소롱자가 지금까지 내가 예전서부터 알고 혼자서 사용하고 뭔지 모르고 사용하였던 에너지가 군달린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